월정사 단기 출가를 하면 그 남자들은 삭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스님께서 면도기로 머리를 미는 순간에 예. 저는 완전 탈바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그때 그 초발심이 어떤 거란 걸 바로 그 깨달음을 느끼면서 제가 살아오면서 선택했던 그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월정사 단기 출가는 가장 잘한 선택 중에 하나였고 또 저의 신앙생활도 월정사 단기 출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데 월정사 단기 출가 이전에는 어떤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이었다면 월정사 단기 출가 이후에는 어떤 정신적으로 굉장히 성숙했던 그런 단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BTN 신의 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영입니다. 살다 보면 네, 다시 한번 공부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네. 네, 사는 일이 너무 익숙하고 별 어려움이 없어서 두렵거나 반대로 사는 게 너무 어설프고 언제나 초보자 같은 게 부끄러워서 삶을 새롭게 공부해봤으면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요즘 시대는요, 20살부터 60까지 보다 60에서 100살까지 노후가 훨씬 길잖아요. 예. 아우, 옛날처럼 한갑됐다고 이제부터 놀자 하면 큰일 나요. 뭐라도 배워야죠. 예. 네. 그래서 60 이후를 두 번째 청춘이라고 한대요. 오늘 만날 분이 바로 이 두 번째 청춘을 부처님 안에서 멋지게 꽃 피우신 분입니다. 와, 아우 진짜 그죠? 저 만나뵙고 싶어요. 예. 제7회 금강경 강성대회에서요 대상을 수상한 김경중 거사님을 먼저 화면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네, 상장 대상 김경중, 본명 종우. 제가 월정사 단기 출가 그 월정사 나오면서 결심했던 부처님과의 약속이 3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이 금강경이 삶에 있어가지고 행복한 삶을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증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7회 금강경 강송대회 대상 수상자 김경준 거사. 공무원으로 35년, 정년 퇴직한 늦가기 대학생의 인생 후반전 꿈의 도전기. 환갑을 넘긴 나이, 금강경을 외우게 된 건 부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는데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던 월정사 단기 출가 이야기. 그 안에서 체득한 찰나의 깨달음. 불교 공부로 제2의 인생을 연 김경준 거사의 환희심 넘치는 가피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오늘이요 가피 주인공 김경중 거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준 거사님께 먼저 축하 인사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지난 2017년이었죠. 네. 제7회 금강경 강송대회 대상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고의 영예인 대상을 수상하셨는데 소감은 어떠셨어요? 예, 그날 날짜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11월 11일이었습니다. 와 빼빼로 데이네. 진짜 네, 그날 그 사회자분께서 대상 김경중 이렇게 그 이름을 불렀을 때 네. 그때 감격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이 60 넘은 사람이 금강경 5,200자를 외운다는 것은 그렇죠. 그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또 예. 그러한 편견을 깨고 끈질기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 금강경을 그 다 외우고 이렇게 됐다는 거. 그런 대단한 일이라고 제 자신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부처님 법을 나누는 선의의 경쟁의 자리인데 예. 이제 말 그대로 선의의 경쟁 아니에요? 맞습니다. 대가정 하나하나가 엄청 어렵다면서요?
예,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아, 제 같은 경우는 2015년 와. 제 5회 때 대회 참가를 했습니다. 아, 예. 그때는 6개월 정도만 하면 금강경을 다 외우고 다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외우지를 못하고 대회 참가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6년도에 또 도전을 했습니다. 그때는 외우고 서기는 됐습니다만은 단어기념박물관에서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예. 쓰는 것도 실수가 많았고 특히 암송 때는 그 스님 세 분 앞에서 암송을 하는데 머리가 하얘지면서 그 생각이 잘 나지 않아가지고 또 실패를 하고 예. 2017년 제7회 금강경 강송대회 때 그 대상을 받았는데 그때도 그 질의응답 대신에 서술형 주관식 이해도 평가가 있었는데 예. 많은 분들이 어려워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만에 대상을 받으신 예, 예. 거네요. 사실 저는 출가한 지 30년도 넘었거든요. 아직 다 못 외웁니다. 대단하십니다. 금강경과의 인연이 궁금한데요. 금강경에 좀 더 깊이 다가가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그리고 금강경 강송대회는 어떻게 나가게 되신 건지. 그 동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 제가 2015년 1월 달에 월정사 단기 출가를 했습니다. 예. 한 달간 단기 출가를 했는데 월정사에서는 새벽 예불 때 한글 반야심경, 예. 무산계, 예.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을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단기 출가자들한테 그 세 가지를 외우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달 동안 한 가지도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기도 있고 마지막 졸업식 전날에 그 한 달 과정을 돌아보는 자자회 때 제가 부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예. 부산 내려가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다 외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그 부산 와서 또 바쁜 생활에 또 무관심하게 있다가 6월경에 불교신문에서 금강선언에서 금강경 강송대회를 한다는 그 알림을 보고 그때 생각 바로 이거다. 차라리 금강경을 외우자 이런 생각으로 금강경 대회에 참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교수님 무슨 계기가 있어야 되나 봐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확 닥쳤을 때는요. 아, 내가 좋은 일이 올라 그러는구나. 나 이거 이겨야 돼. 이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요. 예, 야, 맞습니다. 그거 똑같네요. 그죠? 금강경은 온전히 암송한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30년이 지나도 진짜 못하고 있다고. 안 스님은 밤낮 하시니까요. 네. 연세도 좀 있으시고요. 근데 어떻게 외우셨어요? 제일 어려운 것은 아무리 외워도 돌았으면 잊어버렸습니다. 예. 맞아.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 탓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래도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외워야 했기 때문에 외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금강경을 외우는데 제일 짧은 29분 그 위적정분이 제일 예. 짧은 분단입니다. 거기 보면 약유인은 열애, 약내 약그 약자 야가 시인 불애야 소설의 아이고 열애자 무소종내 영무소그 이런 나오는데 제일 짧은 29분부터 외우기 시작해가지고 제일 긴 14분 이상 정밀분 순으로 외웠습니다. 금강경 암송 잘하는 법. 이 기회에 꿀팁 하나 주시죠. 그렇죠. 네네. 그 공부에 왕도가 없듯이 예. 암기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제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만학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집에서 대학교까지 가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4시간은 무조건 금강경 외웠습니다. 거기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 또 꿀팁이라고 한다면 금강경을 외우겠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외워집니다. 근데 금강경을 외우면 뭐가 제일 좋으세요? 금강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가요? 수지 독송하면 불가사의한 공덕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6분 능정업장문에 보면 예. 수지 독송을 하게 되면 선세 죄업, 적이 소멸, 전생에 지은 업장. 어떠한 죄업도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면 바로 소멸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몸으로 또 입으로 또 생각으로 많은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금강경을 외우게 되면 그러한 죄업이 다 사라진다고 하니까 또 좋은 것이고, 금강선언의 선언장이신 해극큰 스님께서는 업장 소멸돼서 세 가지를 꼭 말씀을 하십니다. 예. 첫째는 기도, 두 번째는 경전 암송, 세 번째 참선이라고. 그 업을 소멸하는 방법을 찾으면은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하는 방법, 경전 열심히 읽는 방법, 그리고 참선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업장 소멸하기 위해서라도 금강경을 읽으시라고요. 또 경전 암송은 여러 가지로 좋을 뿐 아니라 업장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좋은 계기가 되라고 생각합니다. 금강반야바라밀경에 보면 경을 수지한 공덕분에 보면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경을 가지고 독송하여 널리 남을 위해 설한다면 열애는 이 사람들을 다 알고 다 보시며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끝이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모두 성취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금강경 독송 이후의 삶 어떻게 달라졌다고 느끼세요? 금강경 이후의 삶은 별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 15지경 공덕불에 나오는 수지 독송을 하게 되면 꼭 광의인설, 남을 위해서 설을 베풀어 줘야 된다. 그래서 작은 출발이지만은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근무했던 그 금정구청 공무원 불자의 회원들이 매주 수요일 저녁 퇴근 시간 이후에 제가 금강경을 서툴지만 설하고 있고, 또 제가 만든 금강경 교재를 가지고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깊은 뜻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하셨다더니 지금 큰 게 시작이 되네요. 그죠? 금강경을 그대로 실천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뭘 안 했어요. 이렇게 또 겸손하다니까요. 우리 불자님들은 왜 이렇게 겸손이기냐, 아주 하심이기냐. 금강경과의 인연을 맺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월정사 단기 출가셨잖아요. 예. 네. 근데 실제로 월정사 단기 출가가 김경중 교사님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고요. 예. 월정사 단기 출가를 하면 그 남자들은 삭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면도기로 머리를 미는 순간에 예. 저는 완전 탈바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초발심이 어떤 거란 걸 바로 그 깨달음을 느끼면서 제가 살아오면서 선택했던 그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월정사 단기 출가는 가장 잘한 선택 중에 하나였고, 또 저의 신앙생활도 월정사 단기 출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데, 월정사 단기 출가 이전에는 어떤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이었다면 월정사 단기 출가 이후에는 어떤 정신적으로 굉장히 성숙했던 그런 단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진짜 솔직한 말씀이세요. 네. 삭발할 때 네, 난 가슴이 지금 뭉클해졌어요. 저도 삭발해 해봤잖아요. 네, 네. 처음 출가해서. 네. 그때 마음이 되게 뭉클하거든요. 근데 우시는 분들 많아요, 남자들도. 예. 또 심지어는 이제 삭발하려고 행자생활 이제 예비 행자생활을 합니다. 보통 한 3개월 정도 하고 나서는 삭발을 하는데, 삭발하려고 이렇게 막 면도기를 대면 잠깐만요 이래가지고 제가요 딱 한 가지 못한 게 있는데 집에 가서 잠깐 어머니께 인사만 드리고 오겠습니다. 가서는 안 와. 예비 행자를 한 10명이 시작을 하면 네. 한 2-3명 꼭 그런 분 계세요. 네. 그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월정사 단기 출가에
나가셨잖아요. 예. 또 특별한 이유로도 있으셨나요? 제 공무원 퇴직을 앞두고 예.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습니다. 네, 특히 35년간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렇죠. 저와 만났던 많은 민원인들 그리고 선배 공무원, 후배 공무원 그리고 또 동료들 공무원들에게 제가 같이 근무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히지는 않았는지 만약에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면 그 월정사에 가서 제가 그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씻을 수 있는 그 기도도 해드리고 또 35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정년퇴직할 수 있게끔 그 도와준 가족이라든지 또 인연이 됐던 그 많은 분들에게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우 진짜 아우 세상에. 네. 진짜 월정사 단기 출가에 나섰을 때 주위의 그 반응은 어땠나요? 정말.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단기 출가를 해야 된다. 오히려 출가가 늦었다. 예. 집사람 같은 경우도 제가 단기 출가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워낙 굳세가지고 아마 속으로는 말리겠지만 감당이 안 됐을 겁니다. 대단하세요. 그렇게 떠나는 문수 성지 오대산 월정사 정말 진짜 아름답잖아요. 너무 아름답죠. 네네. 짧았지만 저도요 거기서 템플 스테이트를 해봤잖아요. 우리 네. 작가랑요, 가프 작가랑. 근데 매일 아침 108배를 하고 일주일 내에 한 번씩 3보 1배 하고 교육을 마치는 날에는 3,000배를 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못했지만 직접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네, 월정사 단기 출가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예. 평상적인 일정으로는 아침에 새벽 예불, 그리고 108배, 독경, 바로 공양, 호행, 학습 이런 것이 일상적인 과정이고 또 수시로 전나무 숲길 3보 1배, 예. 또 상원사에서 정밀보건까지 3보 1배, 그리고 또 3,000배 이런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 하나하나가 수행의 길이기 때문에 그 순간들이 감동의 순간들입니다. 대단한 박수.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말씀 들으니까 제 행자 생활 할 때 생각이 났어요? 그때 생각이 났어요. 사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월정사에서의 행자 생활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참가하신 분들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예. 저 같은 경우는 새벽 예불을 위해 가지고 새벽 3시 45분에 일어나는 것. 예. 두 번째 힘든 거는 셋째 주가 되면 오후 불식을 하는데 예. 이 저녁을 굶는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배고픔인지 몰랐고 더 힘든 것은 수행 기간 내내 무건 수행을 합니다. 예. 사람이 입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말을 하는 기능하고 밥을 먹는 기능인데 예. 그 중에 기능 한 가지를 못하게 하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힘든 세 가지는 새벽 기상, 예. 오후 불식, 무건 수행 예.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스님들의 생활을 얼핏 이해하시겠죠. 예. 네. 그러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얻은 소중한 깨달음이라면은 단기 출가 기간 중에 우연히 또 네. 월정사 출신의 스님이 다비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기수가 경험이네. 만장을 들고 가는 그런 참석을 했는데 다비식을 하게 되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스님 불 들어갑니다. 예, 그래 합니다. 그 소리에 엄청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연기로 이루어진 모든 존재는 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뒤에 금강경을 공부할 때 32분에 나오는 응화비진분에서 일체 유입부분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 응작 여식원 할 때 이 생각이 굉장히 깊게 나섰습니다. 그래서 나 정말 우리 애들들 외국에서 오면 꼭 보내려고 그래요. 한번 보내세요. 네네. 예. 정말. 꼭 삭발하라고. 그럼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스님? 예. 월정사 단기 출가 졸업생 중에서요. 10% 진짜 출가했대요. 너무 좋은 일이네요. 정말이에요. 10%가 아니라 50%.
김경준 고사님 출가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셨어요? 저희 기수 중에서 한 분이 출가를 했습니다. 예. 하셔가지고 지금 인천에 네. 절에서 수행을 하고 계시고 와, 가봐야 되겠다, 그럼 그것은.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 만약에 그 다음 생에 네. 제가 그 인간의 몸을 다시 받는다면 제가 삭발했던 그 월정사에서 수행자로 살고 싶습니다. 와. 불교와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같은 인연이 시작된 건 언제부터이신지. 그 이 작은 인연을 얘기하기 위해서 45년 전으로 네.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제가 그 대한불교 조계종 종립학교인 그 부산 해동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해동고등학교 나오셨구나. 74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무진장 큰 스님께서 예. 그 학교에 오셔가지고 전교생을 모아놓고 설법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데 그때 그 스님께서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속버스 기사와 같은 지도자가 되어라. 왜 고속버스 기사와 같은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승객들이 버스를 탔을 때 잠을 자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가는데 만약에 기사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으며 어떻게 책을 볼 수 있으며 어떻게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도자가 될 때 국민들이 편안하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 지금까지 기억에 생생을 합니다. 맞다. 교수님 법문이 네, 확실하네요. 아주. 네, 굳건한 신심을 갖게 된 사연이 궁금한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이것은 또 범어사와의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주구청에 근무하면서 문화재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때 범어사에서는 정여큰 스님이 주지로 계셨는데 그때 정여큰 스님께서 범어사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하시고 대대적인 불사를 하셨습니다. 그 불사의 사업 중에 범어사에 있던 일제 잔재 청산 작업도 하셨고 그 청산 작업 중에 범어사 3층 석탑 원형 복원 작업이 있었습니다. 예. 이 원형 복원 작업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사리하면서 무엇이 나올까 기대가 컸었는데 사리함을 개봉했을 때 일제 강점기 당시의 신문과 깨진 유리병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붕괴했던 예.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어사에서 다시 사리함을 보안식을 할 때 그 대중 명단을 만들었는데 예. 그때 저는 담당 공무원으로서 그 명단이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범어사 3층 석탑을 보면 저 사리함에 그 불사에 작은 도움이 됐던 제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격스럽고 신심이 깊어졌습니다. 그 35년간 공직생활 하시면서 공무원 불자의 활동을 부처님께 치성드리듯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금정구청 불자회를 범어사 신행단체로 등록한 주인공이 우리 바로 김경준 거사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으시죠?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예.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만드는 데는 그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우. 부산시청 공무원 불자회나 금정구청 공무원 불자회는 그 헌신적인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 열매를 거두었을 뿐이고 또 금정구청 공무원 불자회를 범어사 신행단체에 등록한 것은 사실 단체에서 직장에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범어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금정구청 공무원 불자회를 그 실행단체에 등록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범어사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예. 네. 정말 결수행에 흠뻑 빠졌던 순간도 있었다고요. 네. 3,000배를요, 5차례나 회항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네, 5번이 어머나. 근데 절에 무엇이 거사님을 그토록 빠지게 했나요? 청견 스님하고 관련이 됐습니다. 네. 절수행하면 그 청견 스님의 절수행이 유명한데, 기차게 절하는 법. 예, 그 청견 스님이 계셨던 법왕정사가 그 금정구 관내 그 구수동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도반들하고 가서 절수행을 배우고 3,000배를 여러 번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3,000배를 해보시면 아시지만은 2,000배 무렵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 고비를 넘기게 되면 3,000배를 이루게 되고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그 실패를 하게 되는데 예. 사람이 살아가는 삶과 같다고 여겨집니다. 예. 그래서 3,000배 수행, 삶이 괴로운 사람들은 한번 3,000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겨내는, 그걸 극복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다.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요, 부처님께 그저 매달리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죠. 그렇죠. 그죠? 김경준 거사님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고비는 언제였고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요 근래에 들어와 가지고 퇴직할 무렵에 이제 마음적으로 어려웠고 또 제가 만학도로 대학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60 넘은 사람이 그 20대 젊은 학생들하고 공부를 할 때 네. 그 열정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그 마음적으로 굉장히 그 고비가 많았고 그런 고비 때문에 제가 금강경을 암송을 하고 그 빠져들었던 그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냥 무조건 박수만 나와. 너무 대단하셔요. 그죠? 네, 맞아요. 아,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값이구나. 라고 싶었던 순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네. 특히 금강경 암송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여러 번 가졌는데 예. 제가 금강경 암송을 하면서 6개월을 외워도 전혀 외우지 못하고 아 이것이 금강경 외우는데 한계인갑다 싶어서 그 포기를 한 무렵에 그 꿈을 꾸게 됩니다. 예. 그 꿈속에서 금강경을 외우는 꿈을 꾸는데 여시 아문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마지막 신수 봉행을 할 때 제가 자다가 펄떡 일어났습니다. 펄떡 일어나서 이때까지 6개월 동안 외웠던 것은 머리로 외웠고 외워야 되겠다는 그 강박감과 집착해서 있다 보니까 오히려 외워지지 않았다. 그걸 깨닫고 그 외워야 되겠다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도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외워야 된다는 강박감도 내려놓고 집착도 내려놓으니까 2개월 뒤에 금강경을 다 암송하게 되고 또 4개월 뒤에 그 서는 것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네. 제가 해설을 꿈 해몽 제가 전문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그 꿈은 부처님이 이제 가피를 주실 것도 있지만 이미 전생에서 하신 것 같아요. 전생에서 했던 것들을 연결시켜 준 것 같아요. 이 생에서 노력해서 그 연결이 돼서 전생에 암송했던 걸 그대로 다 드러내고 또 아마 쓰시는 것도 6개월 동안 안 해도 꿈 한 번 꿨다 다 되겠어요, 사실. 그죠? 쓰시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우리 하는 모든 일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요, 예, 과거서부터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이게 필요 없고 다른 걸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잠시 잊혀지고 있죠. 그러다 다시 그게 필요하면 다시 그 기억을 떠올려서 실천하게 되거든요. 전생에 했던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생활 하시면 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잊혀졌다가 다시 이제 하려고 하니까 낯설고 생소했다가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
전생의 기억을 떠올려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야, 불교 공부로 제2의 인생을 연 김경준 거사님.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지금은 대학생으로 살고 계시다고요. 예.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하시군요. 요즘 생활 어떠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사실 그 퇴직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론은 불교적인 삶을 살고 싶었고 또 불교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불교 공부를 더 해야 했습니다. 그 부산에서 거기 불교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를 찾아보니 동명대학교에 네. 불교 관련 학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산 해인정사의 수진 스님이 또 석좌 교수로 계셨고 예. 또 불교를 전공하신 교수님이 두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4년 공부를 하고 2월 달에 졸업을 하고 공부를 조금 더 하려고 또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박수. 세상에 정말로 졸업을 축하드리고요. 또 대학원 진학도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길일 겁니다. 네. 김경준 거사님의 마음에 가장 깊게 와닿는 금강의 경구가 있다면, 혹은 삶의 지렛대로 삼는 경구가 있다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금강경을 공부하는 사람마다 그 구절에서 느끼는 감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제 같은 경우는 23분 정심행선분, 예.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선법을 닦는다는 건 얘기인데 거기 보면 시작이 부차 수보리 시법평등 무유고와 시명안우다라 삼약삼보리 이렇게 네. 시작이 됩니다. 이 말 뜻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법은 가장 평등하고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법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을에 대한 갑질, 예. 또 사회적, 경제적 그 불평등한 여러 가지 또 아픔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미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평등하고 그리고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닌 가장 바른 깨달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꿈꾸는 세상, 그 불국토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이 말씀이 바로 불국토가 아닌가 하는,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금강경을 공부하고 23분 정심행선분에서 시부평등 무유고와 시명안우다라 삼약삼불이 이 구절을 읽고 굉장히 그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너무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말이네. 설법을 많이 다니시는 게 좋겠어요. BTN 신행 이야기 가피 공식 질문입니다. 김경준 거사님에게 부처님의 가피란? 부처님 가피는 멋진 선물입니다. 예. 누구나 기도와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멋진 맞습니다. 말씀이십니다. 맞다.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끝으로 소중한 인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드릴게요. 부처님으로 인연이 되었던 소중한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그 월정사 문수선언에서 동고동락했던 그 43기 동기 여러분, 그리고 그 공직 생활하면서 부처님 법에 가까이 갔던 부산시청, 또 금정구청 공무원 불자 여러분, 그리고 동명대학교에서 불교 공부를 함께했던 또 학우 여러분, 그 모든 불자님께 또 건강하시고 또 부처님 가피 가득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 아니요, 저는요, 속상해요. 왜 또 그러세요? 가장 고마운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빼먹었잖아요. 그게 누구신 줄 아세요? 누구예요? 집에 계신 아내에게도 한 말씀 하셔야죠. 진짜 부처님이 집에 계시잖아요. 참 맞는 말씀이시네요. 네. 예, 그 집에 있는 그 부처님께서 저에게 작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그 월정사, 상원사, 정멸보궁을 성지순례하고 싶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아직 약속을 못 지키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어떤 일이더라도 꼭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스님 오늘 김경준 거사님 만남 어떠셨어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열정이 참 대단하십니다. 그죠, 네. 쉼없는 정진의 열정, 네. 아주 에너지가 가득한 만남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게으름을 버리고 끊임없이 정진할 것을 강조하셨거든요. 쉼없이 항상 정진하는 모습을 이 삶 속에서 실천해 오신 김경준 거사님, 이 시대 불자들의 귀감이 네, 맞습니다. 네, 박수.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원력 부처님과 앞으로 원만 성취하시길 바람드리겠습니다. 네. 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비슷해지는 것 같다고요. 나이 40이 넘으면 외모가 비슷해지고요. 50이 넘으면 건강이 비슷해지고요. 그리고 60이 넘으면 알고 있는 게 비슷해진다고요. 너무 맞는 말씀이네요. 나이 60이 넘으면 지식이 비슷해진다는 말은 누구에게나 깨달음의 순간이 공평하게 찾아온다는 얘기일 것 같아서 위안이 됩니다. 네. 가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성불하세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